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2단원 식의 계산에 대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먼저 성취 기준을 볼게요. 성취 기준. 1차 식이 덧셈과 뺄셈의 원리를 이해하고 그 계산을 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1차 식의 정의를 배우고요. 1차 식이 덧셈과 뺄셈의 원리를 배우게 됩니다. 이때 1차 식 또는 2차 식도 마찬가지인데요. 덧셈과 뺄셈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개념은 뭐냐면 바로 동류항이에요. 동류항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개념을 알아야 됩니다. 이번 단원에서는 중요한 개념이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 밑줄을 긋고요. 네, 꼭 노트에다 옮겨놔 적어주기 바랍니다. 첫 번째 소단원은 다항식, 단항식, 1차식은 무엇일까? 먼저 다항식은 과연 무엇이고 단항식은 무엇이며 1차식은 무엇인지 정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여기서는 항을 배울 겁니다. 항이 무엇인지도 먼저 알아야 돼요. 탐구해 봅시다를 보겠습니다. 주인은 문방구에서 한 자루의 액수원, 밑줄 그어볼까요? 한 자루의 액수원 하는 형광펜 두 자루와 한 권의 Y원 하는 수첩 세 권, 그리고 200원짜리 색지 한 장을 샀어요. 우리가 이제 이런 경우가 흔히 있죠. 한 번에 한 종류만 사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종류를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형광펜, 다음에 수첩, 그리고 가격이 정해져 있는 색지, 이렇게 세 가지 종류를 산 거예요. 자, 1번 형광펜 두 자루의 가격. 문자를 사용한 식으로 나타내라. 보세요. 우리는 나타낼 수 있죠.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 형광펜 한 자루의 가격이 X1이에요. X1. 근데 몇 자루 샀냐면 두 자루 샀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X1에다 2를 곱한 2X1이 되겠죠. 오늘 생략할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수첩 세 권의 가격을 문자를 사용한 식으로 나타내라. 마찬가지 방법으로 우리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수첩 한 권의 가격이 Y1이에요. 따라서 세 권이니까 3Y1이 되겠죠. 그리고 요 3번을 보니까요. 주희가 지불한 총 금액인데 합계가 되겠죠. 자, 그러면 차례대로 적으면 되는 거예요. 맨 처음에 형광펜 두 자루의 가격 2X1 플러스 다음에 한 권의 그러니까 수첩 세 권의 가격이니까 3Y1 플러스 그 다음에 200원짜리 색채 한 장이었죠. 그러니까 그냥 200원 이렇게 더하면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가격은 단위는 원입니다. 그래서 식으로 나타내시오 하고 만약에 쓴다면 여기서 원, 예, 원. 단위는 생략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자, 계속 이어서 설명할게요. 자, 그래서 중요 개념이 나오는데요. 여기 항이라는 개념이 나오고요. 먼저 보면 그 다음에 상수항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개수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먼저 첫 번째는 항이 무엇인지. 수 또는 문자의 곱으로 이루어진 2x, 3i, 200. 숫자도 마찬가지예요. 각각 항, 하나하나를 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2x 플러스 3i 플러스 200에는 항이 몇 개였느냐? 한번 세볼까요? 항이 하나, 2x 항이었죠. 그 다음에 3i도 항이었습니다. 200도 항이었어요. 세 개의 항이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음에 상수항을 한번 볼까요? 특히 200처럼 문자가 없는 겁니다. 숫자로만 이루어진 수로만 이루어진 항을 우리는 상수항이라 부를 겁니다. 상수항. 이것은 200이 되겠죠. 상수항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개수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EX와 같이 수와 문자의 곱으로 이루어진 항에서 문자 X에 곱해져 있는 2, 그러니까 문자를 빼고 곱해져 있는 문자에 곱해져 있는 수 2를 문자 X의 개수라고 부를 겁니다. 이런 용어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오른쪽에 이 별표를 3개 해놓고요. 꼭 노트에다가 필기를 해주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한번 다시 볼게요. 2x가 있고 그 다음에 3i가 있고 200 있습니다. 이 각각을 뭐라고 부르냐면 항이 있는 거예요. 그럼 항이 몇 개냐? 현재 3개가 있는 겁니다. 덧셈 또는 뺄셈으로 항과 항 사이엔 덧셈과 뺄셈으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 2, x에 곱해져 있는 2는 x의 개수, y에 곱해져 있는 3은 y의 개수가 되겠고요. 숫자만으로 이루어진 200은 상수항이라고 우리가 부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항식과 단항식이 있는데요. 이 다항식의 정의가 굉장히 중요해요. 뭐냐면 3x,
항이 하나죠. x-를 항이 두 개죠. 같이 한 개 이상 요게 네모를 해주세요. 두 개 이상이 아니라 한 개 이상. 이 항의 합으로 이루어진 식을 다항식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항의 합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덧셈을 뺄셈을 덧셈으로 나타낼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빼기도 마찬가지예요. 뺄셈 또는 차 뺄셈으로 이루어졌어도 마찬가지로 다항식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다항식 중에서요. 다항식 중에서 항이 한 개인 거, 한 개의 항으로 이루어진 항을 단항식이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3x는 다항식이면서 다항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다항식도 되고요. 다항식 중에서 항이 하나잖아요. 이런 걸 단항식이라 부릅니다. 둘 다 만족한다. 다항식이 한 개 이상의 항이다.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기를 볼게요. 마이너스 3x 플러스 2에서 x의 개수, 그렇죠. 밑줄 그어보세요. x의 개수는 마이너스 3이고요. 상수항은 2이다. 이렇게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문자가 여러 개도 상관없어요. 3a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4. 이 값은 몇 개의 항이 있냐면 3a와 마이너스 2b와 마이너스 4. 세 개의 항이 있죠. 그래서 항이 몇 개냐 또는 각각의 항을 구하세요 하면 3a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4라고 써야 됩니다. 요 별표를 해주세요. 이렇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식 y는 요 마이너스 y는 어때요? 덧셈이나 뺄셈이 없죠. 그죠?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단항식이라고 부릅니다. 라는 거예요. 자, 1번을 보겠습니다. 일단 무엇을 구하냐면 다항식에서 각 문자의 개수, 각 문자의 개수와 상수항, 개수와 상수항을 말하시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첫 번째는 6x 플러스인데요. 그러면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자, x의 개수 얼마죠? 점점 6이 됩니다. 그 다음에 상수항 얼마예요? 상수항 점점 2 이렇게. 여러분들 따라서 적으세요. 그리고 2번 같은 경우는 요건 조심해야 됩니다. 2번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예를 들어서 요 값은 2분의 1 y 마이너스 1로 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y의 개수는 2분의 1인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때는 y의 개수예요. x의 개수가 아니라. y의 개수는 2분의 1입니다. 잘 써지네요. 2분의 1. 그 다음에 상수항은 얼마일까요? 마이너스 1입니다. 상수항 점점 마이너스 1 이렇게 적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3번과 4번 여러분 해보세요. 자, 4번만 한번 해볼게요. 4번 문자가 두 개니까 3번과 4번은 거의 동일하죠. 그러면 4번의 경우는 문자가 두 개니까 이렇게 길게 하고요. 첫 번째 x의 개수, x의 개수 점점하고 4가 되겠고요. 두 번째 y의 개수도 있어요. 예, y의 개수 개수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상수항 마이너스 3 이렇게 쓰면 되는 겁니다. 3번은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먼저 밑줄 긋게요. 문자를 포함한 항에서 문자가 곱해진 개수를 그 문자에 대한 항의 차수라고 부를 거예요. 뭐라고요? 문자가 곱해진 개수. 여러분 이런 굵은 글씨로 나와 있는 건 전부 다 밑줄 긋고 노트에 꼭 정리해 주세요. 자, 오른쪽을 보니까 여기 별표를 해두고요. 이것도 꼭 노트에다 정리해야 됩니다. 3x의 제곱인데요. 제곱이라는 것은 x를 몇 번 곱했느냐면 이거는 두 번 곱했다는 뜻이잖아요. 자, 이거는 이렇게 해서 x 곱하기 x 이런 두 번 곱했다는 거잖아요. 곱한 횟수 이 2를 뭐라고 부르냐면 차수라고 부를 거예요. 우리는 예전에 지수라고 부르는 것 배웠죠. 그러니까 항의 조건에 따라서 어떤 문제를 푸냐에 따라서 차수라 부르기도 하고 지수라고 부르기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보면요. 문자 x에 곱한 그렇죠. 3x의 제곱의 차수는 2가 되겠고 2x의 차수는 이 x는 1이 생략된 겁니다. 그래서 차수는 1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차식 네모를 해놓고요. 다항식의 차수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항식에서는 차수가 가장 큰 항의 차수를 그 다항식의 차수라고 합니다. 자, 이거 별표. 그러니까 항이 여러 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차수가 가장 큰 항의 차수, 이걸 뭐냐면 다항식의 차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해되죠? 항이 여러 개입니다. 특히 차수가 1인 다항식을 우리는 1차식이라 부를 겁니다. 일반적인 꼴은 1차식은 ax 플러스 b. 여기서 a, b는 수가 되는 거예요. 자, 수일 때 요거를 1차식을 ax 플러스 b로 나타냅니다. 자, 보기를 볼게요. 다항식 2x 플러스 3인데요. 그러면 2x 플러스 3은 첫 번째 2x는 1차가 되겠죠. 그 다음에 상수항은 몇 차일까요? 여러분 요거 적어줄까요? 상수항이 몇 차입니까? 묻는 학생들이 많은데 자, 좀 안 적혀지네요. 예, 상수항은 차수가 없다? 아니면 0차이다? 뭐냐면 0차예요, 0차. 0차. 왜냐면 나중에 우리가 뭘 배우냐면 모든 수의 0승 이 값은 1이다. 그러니까 수가 돼요, 수. 무슨 수. 그러니까 지수가 차수가 얼마예요? 0이죠. 그래서 0차가 맞아요. 차수가 가장 큰 항은 2x죠. 이게 이제 그리고 상수항은 1이 이 항의 차수는 1차이다. 그러니까 최고차항이 1차이기 때문에 이 다항식의 차수는 1차입니다. 그래서 2x 플러스 3은 1차식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 다항식. 여기서 보면 a의 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1인데 차수가 가장 큰 항이 a의 제곱이죠. 그런데 이 a의 제곱은 2차항이잖아요. 차수는 2잖아요. 따라서 ax 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 값은 몇 차냐면 2차항이에요. 2차. 이걸 이제 2차 다항식이라고 부를 겁니다. 이렇게 적어주기 바랍니다. 자, 2번을 볼게요. 다음 다항식의 차수를 말하고 1차식을 모두 찾으시오인데요. 일단은 1번은 맞죠? 차수는 1차. 그래서 차수는 1 요것만 적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2번은 지금 0.4에 적으면 안 되겠고요. 지금 x의 제곱이잖아요. 제곱. 그러니까 차수는 얼마가 되겠어요? 2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을 볼게요. 3번은 y에 관한 차수예요. y의 지수가 1이잖아요. 그러니까 1차가 맞습니다. 그 다음에 4번은 a의 세제곱 플러스 a 플러스 2잖아요. 근데 최고차항이 얼마냐면 3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3차식이라고 적으면 됩니다. 3차식 이렇게 적으면 되겠어요. 자, 그럼 의사소통을 볼게요. 다음 대화를 보고 승주와 지원이의 주장이 옳은지 판단해보자 했는데 먼저 승주네요. 다항식 2-x에서 x의 개수는 얼마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죠. 뭐냐면 다시 한번 적어보세요. 마이너스 x 플러스 2라고 보통 이제 차수를 네임 차수로 적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x의 개수는 얼마를 곱해준 거예요? x에다가. 그렇죠. 1이 아니라 마이너스 1입니다. 그 다음에 지원인데요. 여기 다항식이 있는데 2a의 세제곱 마이너스 3이에요. 그러면 다항식의 차수를 따질 때 최고차 항은 a의 세제곱이네요. 차수는 2가 아니라 얼마일까요? 그렇죠. 3이라고 고치면 됩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